시간은 조금 갔습니다만 이제 우리 모임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와주신 네 분의 이야기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순서대로 우리 멀리 전남대학에서 안진 교수님이 오셨는데 안 교수님께서는 원래 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회학 공부를 하시고 또 박사학위로 사회학을 받으시고 그 뒤에 여성학,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교수를 공부를 쭉 하시다가 지금은 전남대학교에 있는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전남대학교가 공익인권법을 아주 상당히 잘 하는 학교이고요. 그 센터로 이끄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멀리서 와주셨는데 포항이 이렇게 먼 줄 알았으면 잠깐 그러셨어요. 또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은 서울시립대학에서 기초법학 가르치고 계시는 홍기원 교수님이시고요. 홍 교수님이 불란서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불란서에 가시기 전에 우리 동양법제사, 동양법사상사도 아주 깊이 공부를 하셨고 16세기, 17세기에 초기 프로테스탄트들의 헌법이론, 정치사상을 아주 깊이 공부하고 계시고 지난 학기인가요? 한번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제가 하는 기독교원 시간에 그때 도티우스 강의주로 오셨다가 저희 학교에 아직 진면목을 모르시고 되게 저희 학교를 좋아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학생들이 얼마나 이 책을 안 읽고 잘 모르시고 저는 이제 이 오해가 언제까지 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적응하셨습니다. 네. 홍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법학부에 이제 가장 최근에 결혼도 하고 딸도 낳은 장철수 교수님. 우리 법학부의 아버지이자 목사님이자 무술 사범이시죠. 오늘 좀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요. 아까 토론하실 때는 그 작은 칼, 큰 칼 쓰는 법과 젓가락 던지는 법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제이슬본 교수님 목사님 소개해주십시오. 멀리서 오신 안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10분씩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잘 모릅니다. 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여기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홍기영 교수님하고 둘이 귓속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이런 자리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이 학교는 특별한 학교인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 누구누구의 힘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하여튼 저는 굉장히 점심때 한과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발표 토론 시간에 훌륭한 말씀들 저에게도 굉장히 축복받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목이 사용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생각하는 거고 제가 아까 나가면서 함께 하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사용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거는 무슨 형법 전공자, 형사정책, 범죄학 이런 걸 해서 사용제도에 대해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원래 저는 이상하게 조금 제 세대의 경험이 폭력을 원치 않게
이렇게 겪었던 세대예요.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순간 세대차와 굉장히 나이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좀 말을 안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요. 하여튼 제가 다녀서 대학에서 강의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대학 밖에 그냥 뭐 하고요 하고 친구가 뭐 성명서를 하나 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짭새들이 다 몰려서 이런 영어도 어려운데 그리고 제가 이제 80년 5월 아까 장 교수님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80년 5월에 광주에서 대학교 4학년 했어요. 물론 이제 대학원은 서울에서 했지만은 그래서 정말 제가 젊은 날 경험했던 국가폭력이죠. 국가폭력. 그래서 사회학이 전공인데도 박사 논문에서는 국가의 억압기구들, 폭력기구, 사법부, 경찰, 군대 이런 걸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학, 역사학에 손을 대면 역사학자들보다 실력도 딸리면서 별로 그래서 그렇게 요즘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영양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로소식으로 자유주의자들이 표현된 것처럼 일반 의지의 구현체로서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만들면 이걸 잘 해서 우리 어떤 자유를 확장해주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추동해가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장세련 교수님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기만체계 지배계급의 집단들이 지배하는 수단이고 이런 식으로 좀 사상에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꼈고 대학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경찰서에서 가벼운 수준의 고문도전 경험하고 그런 세계인데 그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활동 좀 했는데 자다가 그냥 밤샘하고 취종하고 이런 이제 그렇게 그냥 가벼운 고문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뭘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거물급 인혁상 사건에 예를 들었던 분들도 상당한 부분들이 그럴 겁니다. 저는 이제 운 좋게도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래서 국가 폭력에 대한 연구, 지금은 이제 인권 분야에서는 이제 과거 청산이라고 해서 그 과거 청산도 그냥 된 게 아니죠. 끊임없이 이제 그 과거 청산을 위한 민주화 이후에 그 노력이 있어서 됐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 우연하게도 불운하게도 그런 국가 폭력이 아닌 개인적인 폭력, 이건 사적인 폭력이죠. 범죄의 폭력은. 그래서 제가 제 생애에서 경험을 하면서 항상 그 공적인 영역 안에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개인이 우연하게 사적으로 폭력을 겪었을 때도 그 폭력의 트라우마는 굉장히 크구나.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피해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고, 국가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거나, 그렇지만 이제 항상 법이나 국가는 저는 사회학자로서 필요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근대 국가, 근대 정치 시스템, 근대 사회에 살면서는 그런 체계 안에서 이렇게 재편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더 잘 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폭력, 특히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겪은 그 폭력과 그 고통을 똑같이 공감하고 느끼면서 이제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이 법의 타자들, 법에서 국가에서 소외됐던 수많은 그 피해자들, 국가폭력을 당해서 4.3이나 저희는 48년 여순 사건이나 아까 이덕희 교수님이 통계를 쭉 발표했습니다만은 사형 집행 비율이 45년에서 49년까지 50년대에 얼마나 이렇게 하면 사실 45년, 49년 거기 나온 그 건수는 통계가 한림대 믿을만한 통계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축소된 겁니다. 왜냐하면 48년 여순 항쟁 때만 해도 직결 처분이나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저희 숫자로도 1,600명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도 그렇게 나올 때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쭉 국가폭력, 그다음에 개인폭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폭력이 없는 사회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국가 수준의 폭력도 없애면서 또 개인의 겪었던 폭력을 어떤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폭력으로서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있죠. 여러분들 삶에서도 뭐 이렇게 가벼운 수준의 폭력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이렇게 줄여가는 것이 이렇게 법학도들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형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주제가 그것이니까요. 사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 발표문의 그 서두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사형제를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저지른 죄 무엇이 죄고 그 죄라는 것은 과연 법학적으로 그다음 윤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그다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한다면 벌을 준다면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균형 잡힌 넓은 좀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의 형벌 제도로서 사형 제도도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조력자로서 길잡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은 항상 약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걸 운영하고 생각하고 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형제도 저는 그러니까 형벌제도 전체로서 사형제가 있다 없다 그 문제, 정배 문제 이런 식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에 있는 가장 극악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흉악범들에 의한 살인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 없앨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나 형벌을 어떻게 가해져야 되고 뭐 이런 점을 항상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생명권의 문제를 따로 이렇게 이미 생존에 있는 살아있는 그 범죄자, 범법자, 살인범의 생명권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범죄에 의해서 권력의 주체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살인 피해자의 생명권은 어떻게 구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해자 개인이 정말 사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우리 형법 체계는 또 그걸 또 이렇게 보상도 하면서 뭐 감형이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가해자 개인의 회개 이런 것도 찾기 힘들지만은 그 가족들의 아마 가족도 근데 뭐 살인범 가족도 피해자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의외로 그 가족의 문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가족이 정말 그 피해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죄하고 이런 것을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본 케이스들은.